평일에만 씁니까? 주말에만 씁니까? 물어봐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뭐 하자는 거야? 뭘 알고 온 거야? 여기 갔다가 당연히 주말 이런 데 많겠죠. 병원 가까운 데 없으면 주말에 많이 가고 명절 때 많은 것처럼요. 그리고 응급실 직접 들어가면 안 된 겁니다. 그럼요. 응급실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 사람 의전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아니 그걸로 본인이 거짓말한 게 들통난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 가보십시오. 한 번도 안 현장에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JTBC 보도에 의하면 한 4개월인가 5개월 동안 병원 한 번도 안 갔었고 근데 그 현장 가야 합니까? 보고만 제대로 올라가면 본인이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응급실 가가지고 괜히 거기 환자들 뭐 의사분들 그 안 그래도 바쁜데 걸리적거리잖아요 솔직히. 그러느니 방해되지. 그러느니 차라리 보고를 제대로 받고 내가 대책할 수 있는 거 하고 본인이 사실상 이 문제의 근원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성찰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생각하는 게 빠르지. 가서 뭐 하는데? 그건 바라지 마세요. 괜히 열만 받지. 그건 바라지 말라니까. 성찰하고 받고 이런 건 바라지 마. 아직까지 희망이. 윤석열 사전에 성찰은 없어요. 성찰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찰, 반성 이런 거는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찬은 있겠지. 진수성찬. 그렇죠. 예. 술상. 진수성찬, 그런 건 술상. 있겠죠. 오늘 있어서 술상이 이것 때문에. 이따 끝나고 어떻게 한잔. 그래요? 고기 먹으니까 이게 또 비도 오고 참. 요즘 지역경제 내수는 최악인데 가급적이면 식당에 가서 좀 저렴하게라도 한 잔씩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화폐 같은 거 좀 나오면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당연히 쓰게 되죠. 지역에다 쓰고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신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걸 가지고 좀 힘도 내고 그렇죠. 한 3개월 정도 좀 새롭게 좀 전기도 마련하고 또 경제도 좀 쏟아낼 수 있고 이럴 텐데 지금 통화량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 맞아요. 경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기 또 저기 뭐 옮긴다고 뭐 저 퇴임 후에 사죠. 경호 시설 2배나 예산 올리고. 아니 뭐 140억인가 하더라고요. 140억인가 하고 근데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70억 미만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2배에 달하는 건데 뭐 말로는 게 수도권이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또 그러니까 우리가 난 이런 생각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게 대통령 혹시 이 140억이 2배인 거는 또 어디 업체 하나 껴가지고 또 슈킹하는 거 아니야? 또 베껴 먹어 또. 어디 또 무슨 있잖아요. 이제 양평 땅도 그랬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슈킹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관저도 예전에 수의계약해서 뭐 업체 안 되는 업체에 가서 뭐 있었고 뭐 그다음에 코반 컨텐츠 관련된 분도 있었고 그래서 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내가 지금 흑화되고 있는 건가?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변론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동의할 수는 없지만 왜 그렇게 2배를 썼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대통령 입장에서 보니까 답을 알겠더라고. 어떤 거?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퇴임하면 또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주로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을 거예요. 검사들. 후배 검사들도 놀러 올 거고. 그러면 이번에 김건희 조사받을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검사들은 테러리스트라고.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올 거니까 테러를 막으려면은 한 2배 이상 비용이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휴대폰을 온격 조종해서 터뜨릴 수 있으니까 폭탄 터뜨릴 수 있으니까 온격 차단 장치 같은 거 사야 되고 또 워낙 그 국민 여론이 안 좋잖아요. 시위하고 뭐 이런 분들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2배 올리는 거 아닌가. 아니 뭐 그러니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굳이 그렇게 불안하게 사느니 그냥 안전한 곳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보호해주는. 거기 테러리스트 못 들어가지. 국가가 보호해주는 곳.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 밥도 해줘요. 밥도 해줘. 그러니까. 밥도 해줘. 거기가 국립 청계산 수련원이라고요. 청계산 자락에 무상급식도 해주고요. 경비가 철저히 경비를 해줘요. 그렇죠. 아무나 못 테러리스트 절대 못 들어와요.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진짜. 근데 임세훈 소장 말씀하신 게 저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명박 때 사저 자기 사저 앞에 경호동을 짓잖아요. 근데 사저는 20억이 들고 경호동은 10억이 들거든요. 그것을 각각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국가 예산에 10억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합쳐갖고 30억 두 개를 합쳐서 30억으로 삽니다. 그래서 국가 보고 20억 내라 그러고 본인이 10억만 내라 걸린 게 그 유명한 내곡동 불법 사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국가 예산을 10억을 빼돌리려다 걸린 사건이거든요. 이명박 같은 부자도 그런 짓을 했어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도 부자잖아요. 근데 있는 놈들이 다 한단 말 있잖아요. 장고도 조작.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장고도 이미 확인되는 게 관저도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감사했는데 다 위법이라고 다 나왔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현직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퇴임하고 갈 때 얼마나 다 빼가려고 하겠어요. 싹 다 빼가려고 하는 걸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거기에 이건 또- 뭐 드레스룸, 사우나, 그다음에 무슨 그 비엔날레 있었던 무슨 정자 이런 고급 것까지 정자. 싹 다 가져가려는 심보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뭐 미등기 해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아니 저도 자꾸 이렇게 악마화가 돼 있는 게 너무 싫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그 양평을 여러 번 갔었을 때도 내가 항상 장난처럼 그 말 했었거든요. 이 도로 희귀한 게 여기 땅 딱 보니까 형질이 사저 딱 들어가서기 좋고 경호동 딱 들어가기 좋다. 그러니까 도로 희귀해가지고 강남 왔다 갔다 하기 좋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었는데 설마 그건 아니겠죠? 진짜 만약에 진짜 양평으로 가면 대박이에요. 내가 볼 때. 대박이지. 만약에 사저랑 경호 시설이 양평에 들어서면 제가 볼 때는 야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지 상식적으로. 근데 거기가 위치가 거기 가보면요 굉장히 사저나 경호동이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왜냐면 그 뒤에 딱 산이 있고 그리고 도로만 가까이만 딱 오면은 굉장히 좋은 위치야. 아니 근데 이제 사저를 준비는 해야 되는데 과연 사저로 들어가는 의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사저 외에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될지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죄가 있으면 죄값은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죄라고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 추정 원칙이니까 무죄 추정을 하고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분은 수사를 좀 받아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몰라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렇죠, 근데 모르죠. 수사를 받아보면 제 생각에는 사저를 져놓고 못 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빈집이네. 못 갈 그러면. 수도 있어요. 경호원집 예. 아니고 아, 빈집? 그렇잖아요. 수사받고 네. 결과를 봐야 되니까. 사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강아지들만 노는 그런 형량이 곳이 또 될 수 길죠. 있어요. 예. 형량이 길면은 사저는 박물관처럼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져놓고 아무도 못 네. 살게. 지금까지 세다, 저질렀던 세 여기. 뭔가 여기 진짜 세다. 여기 다 와. 잡혀가겠는데 우리. 가죠. 아니 가정이니까 명절 이거는 아니 이거 앞두고 상상할 수 있는 유죄 아니라 거잖아. 예, 무죄지 명절 앞도 뭐. 덕담이죠. 지금까지 문제됐던 거 이채양 명주 사건부터 다 그 유죄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요 철제 수사를 받아서 사저 갈 일이 없죠. 예, 사저는 이제 사회에 기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시다가 그 퇴임 고별로 한국에 오는 게 망령을 위한 초석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건 뭐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런 예. 얘기가 아니, 나왔다는 거죠. 실제로 구한마 시점에 친일 행각을 하고 만했던 사람들 다 일본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 숨어 있다가 나중에 다시 또 돌아와요. 예. 그리고 엄청나게 돈 줘서 그때 일제들이 하고 이랬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지금은 그렇게 될지 않을지 알 수 없으나 과거 역사에서는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었다.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 기반이 아주 약하게 권력을 잡았잖아요. 사실 검찰 출신이니까 무슨 기반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권 가지고 모여라 해서 헤쳐 모인 사람인데 권력을 잡고 나서 정치를 아주 잘해도 뒤가 되게 불안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권력을 잡고 제일 못했어요. 전 솔직히 비유하자면 조선시대 연산군만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솔직히. 역사로 봤을 때 최악. 연산군이잖아. 네. 근데 거기다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MB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MB 구속되고 할 때도 누구 동정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렇죠. 누구 하나도 동정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MB보다도 세력이 더 취약한 이 검찰 정권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나중에 다 온갖 이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어떤 형량이 나오고 뭔가 실제적으로 뭔가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면 아무도 저는 돌봐줄 사람 없다라고 보고 누구도 편 안 들 겁니다.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지금 이 빼먹던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미 해먹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 있을 거고 못 해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래 해먹으려 온 건데 책임만 져야 되고. 그러니까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더 심하게. 그리고 불행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지금까지 파악해 보기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막 맥락도 없이 소리지르고 경로를 하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수모와 모욕을 느꼈겠습니까? 실제 용산 집무실에다가 이유도 없이 쫓겨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아직은 폭로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곧 있으면 여러분 사방팔방에서 공무원들, 용산 집무실 관계자들 특히 전직들이 어허.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 이런 황당한 남용이 있었다. 아마 폭로가 쏟아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검사들 해봐야 아무도 지켜주지. 검사 쪽수가 3,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3,000명도 다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중에 한 70%는 다 원수 취급할 거거든요. 너 때문에 검찰 망했다고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편 안 들어줘.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측근 한동훈조차도 그때 제일 먼저 도망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거의 다 이미 도망갔어요? 이미 거의 발 뺐잖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